매일 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 3번, 4번, 심지어 5번씩 잠에서 깨어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졸린 눈을 비비며 병이 앞에 섰지만 생각만큼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아랫배에 힘을 주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50대 이상 남성의 70%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전립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내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소변을 잘 보기 위한 노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폭로할 이 진실은 당신의 전립선 염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약해진 소변 줄기를 폭포수처럼 되돌리며 무엇보다 밤새도록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에서 수만 명의 남성 환자들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의 얼굴만 봐도 저는 그분이 평소에 화장실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원장님, 제가 늙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의 방광과 전립선을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단순한 노화를 넘어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낸 끔찍한 상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처의 주범은 바로 빨리 끝내려는 조급함과 억지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신사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바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회사 화장실에서, 혹은 잠시 짬을 내어 들린 공중 화장실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에 쫓깁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줄기가 가늘어지면 본능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꽉 주어 복압을 높이고 그 압력으로 소변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치약 튜브의 마지막을 짜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비뇨기과 의사들이 가장 경악하는 전립선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정교한 배뇨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담아두는 물주머니가 아닙니다. 방광은 배뇨근이라는 아주 섬세하고 강력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호두 알만한 크기의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그 밑에는 소변의 배출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배뇨 과정은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괄약근이 먼저 스르르 풀리고 그 뒤를 이어 방광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면서 소변을 밀어내는 아주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랫배에 힘을 주어 억지로 소변을 밀어내려 할 때 이 정교한 리듬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발살바 조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원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대변을 볼 때 사용하는 기술이지 소변을 볼 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복부 근육을 수축시켜 방광을 외부에서 짓누르게 되면 방광 내부의 압력은 순간적으로 급상승합니다. 비뇨기과 교과서에서는 이를 초대 규모 역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압력은 단순히 소변을 밖으로 밀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전립선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 남성의 전립선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비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좁아진 요도를 통과하기 위해 엄청난 압력의 소변이 돌진하게 되면 그 물리적 충격은 고스란히 전립선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마치 좁은 골목길의 덤프트럭이 고속으로 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류와 마찰 에너지는 전립선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입히고 이 상처들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립선관 역류 현상입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분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전립선 내부에는 수많은 미세한 관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어 전립선액을 요도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복압을 높여 소변을 강제로 밀어낼 때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한 소변의 일부가 요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미세한 전립선관을 타고 전립선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관 내 소변 역류입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노폐물입니다. 비록 갓 만들어진 소변은 무균 상태에 가깝다고 하지만 요도 입구 근처에는 항상 피부 상재균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소변 자체의 화학적 성분, 즉 산성도나 요산 결정체들은 전립선 내부 조직에 닿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 깊숙이 침투한 소변은 마치 독극물처럼 작용하여 전립선 세포를 파괴하고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석회화라고 불리는 딱딱한 돌들을 전립선 내부에 만들어냅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전립선에 하얗게 박힌 석회들이 관찰되는 환자분들께 혹시 소변 볼 때 힘을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그렇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석회들은 세균들의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항생제를 써도 잘 듣지 않고 컨디션이 조금만 떨어져도 다시 재발하는 지긋지긋한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1분, 2분을 아끼기 위해 힘을 주는 그 순간 당신의 전립선 안에서는 돌이 쌓이고 염증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손상은 전립선 비대증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염증이 생긴 조직은 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커지고 있는 전립선에 염증성 부종까지 더해지면 요도는 더욱 꽉 막히게 됩니다. 요도가 좁아지니 소변은 더 안 나오고 소변이 안 나오니 당신은 더 세게 힘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뇨기과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압력이 염증을 만들고 염증이 폐색을 만들고 폐색이 다시 더 큰 압력을 요구하는 이 지옥 같은 사이클을 끊지 않으면 당신의 배뇨 건강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압 배뇨의 저주는 전립선을 넘어 방광 자체의 기능마저 마비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방광은 근육입니다. 모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생리학의 법칙을 따릅니다. 정상적인 배뇨는 방광 근육인 배뇨근이 주도적으로 수축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습관적으로 복부 근육의 힘을 빌려 소변을 배출하게 되면 방광 근육은 내가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서 밖에서 눌러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착각이 1년, 5년, 10년 동안 반복되면 방광 근육은 점차 그 본연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수축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탄력을 잃어 축 늘어진 고무풍선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저활동성 방광 혹은 알기 쉽게 게으른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게으른 방광이 되면 아무리 배에 힘을 줘도 방광 안의 소변을 텅 비울 수가 없습니다. 방광 근육이 쥐어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아래쪽에 고인 소변은 영원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잔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지 불과 10분 만에 다시 요일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방광에 항상 50, 밀리리터 100, 밀리리터, 심지어 그 이상의 소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새로운 소변이 차도 방광은 금방 꽉 찼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 4번, 5번씩 깨는 야간뇨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잔뇨입니다. 당신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내지 못해서 나눠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광 안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청아 비슷한 36도, 오븐에 따뜻한 소변이 방광 안에 계속 고여 있다면 그곳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최상의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요로, 감염, 방광염, 그리고 심할 경우 신장으로 균이 타고 올라가 신우신염을 일으키거나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 보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오랫동안 힘을 주어 소변을 봐왔던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미 망가진 방광과 전립선은 회복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당장 나쁜 입력을 멈추고 올바른 입력을 주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 오직 당신의 의지와 습관 교정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완벤뇨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인드셋과 화장실에서의 태도 변화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배어버린 급한 성격과 반사적인 근육의 움직임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인내심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이 방법을 30일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당신은 20년 전의 소변 줄기를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벤뇨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로 쓰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소변을 보는 행위가 근육을 사용하여 물을 짜내는 노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꽉 잠겨있던 수도꼭지를 부드럽게 돌려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이완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완벤뇨 요법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요일을 느끼는 즉시 화장실로 향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하던 일을 마저 끝내기 위해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소변을 참습니다. 방광이 한계치까지 차오르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괄약근을 꽉 조여 소변이 새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긴장된 괄약근은 정작 화장실에 도착해서 소변을 보려 할 때 즉각적으로 이완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펴려 할 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긴장된 괄약근을 억지로 열기 위해 여러분은 또다시 복부에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오면 방광이 아직 유연한 상태일 때 지체 없이 화장실로 가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술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병이 앞에 섰다면 두 번째 원칙인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뒷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빨리 나가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의 힘을 툭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항문과 고환 사이, 즉 회음부의 근육을 아래로 축 늘어뜨린다고 상상하십시오. 배뇨는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할 때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깊은 호흡과 이완된 마음가짐만이 수도꼭지의 밸브를 열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배에 힘을 주어 가속 페달을 밟지 마십시오. 그냥 중력에 몸을 맡기십시오.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졸졸 흐르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방광과 전립선이 허락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역류와 압력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소변이 내 몸을 빠져나가는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소변 줄기가 끊어질 때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때 참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을 털어내기 위해 흡 하고 아랫배와 회음부에 강한 힘을 줍니다. 신사 여러분, 제발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 마지막 짜내기가 전립선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순간입니다. 소변 줄기가 멈추면 그대로 최소 10초간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아무런 힘도 주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광에게 아직 덜 끝났니 천천히 마무리해 라고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면 놀랍게도 멈췄던 소변이 다시 주르륵 하고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광이 스스로 수축하여 남은 소변을 밀어내는 자연스러운 후벤뇨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능력이 발휘될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잔뇨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너무나 강력한 제안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앉아서 소변 보기입니다.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거부감을 느끼실 겁니다. 남자가 어떻게 앉아서 싸냐? 자존심 상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해부학적 구조와 유체 역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서서 소변을 볼 때 여러분의 몸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골반저 근육의 미세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은 곧 전립선을 둘러싼 근육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요도가 완전히 이완되어 열리기 힘듭니다. 반면 변기에 앉게 되면 다리와 엉덩이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골반저 근육도 함께 이완됩니다. 비로소 요도를 조이고 있던 괄약근이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병원의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하부요로 증상이 있는 남성의 경우 앉아서 소변을 볼 때 배뇨 속도가 더 빠르고 잔뇨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건강한 젊은 남성이라면 서서 보든 앉아서 보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있는 50대 이상의 남성에게 앉아서 보는 자세는 비싼 약물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평생을 고수해 온 서서 쏘는 자세를 버리고 한 달간 앉아서 소변 보기를 실천한 후 야간뇨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느라 밤잠을 설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세를 바꾸고 꿀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정 힘들다면 혹은 공중 화장실이라 어쩔 수 없이 서서 봐야 한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고급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중배뇨 기술입니다. 이것은 잔뇨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필살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차로 소변을 다 본 후 옷을 추스르지 말고 그대로 최소 10초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30도에서 45도 정도 숙입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이 말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복강 내 장기들이 방광을 자연스럽게 눌러주고 방광의 각도가 변하면서 바닥에 고여있던 소변이 요도 입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내쉬며 이완하면 놀랍게도 꽤 많은 양의 소변이 다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배뇨입니다. 억지로 힘을 주는 대신 중력과 체위 변화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잔뇨를 털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소변을 다 보고 털었는데도 돌아서면 팬티에 몇 방울이 묻어나요. 이게 요실금인가요? 이것은 요실금이 아니라 배뇨 후 점적이라는 현상입니다. 요도의 길이가 긴 남성의 특성상 방광은 비워졌지만 요도 파이프 안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소변이 남아있다가 뒤늦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중배뇨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음부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요도 안에 남은 소변을 훑어내는 요도 훑기 동작을 병행하면 속옷을 적시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전립선을 살리는 올바른 기술들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완배뇨, 좌식배뇨, 그리고 이중배뇨. 이 세 가지는 비뇨기과 의사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니 어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유혹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화장실에서 보내는 그 1분의 여유와 정성이 당신의 10년 후 전립선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당장의 시원함을 위해 미래의 건강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거래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일상생활 속에서 전립선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마시는 음료, 당신이 즐겨 먹는 음식, 그리고 잠들기 전에 사소한 행동들이 밤새 당신의 방광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화장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수칙들, 특히 수분 섭취와 식습관이 전립선과 벤뇨 건강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 하나만 바꿔도 커피 한 잔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수면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건강과 벤뇨 문제를 오로지 하반신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과 직결되어 있는 전신적인 대사의 문제입니다. 화장실에서의 테크닉을 완벽하게 익혔다 하더라도 방광을 자극하는 물질들을 끊임없이 쏟아붓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야간뇨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무엇을 언제 마시느냐는 밤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물의 역설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은 전립선 환자에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빈뇨와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핵심은 총량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빈뇨기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골든룰은 주간 집중, 야간 제한입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물의 양이 1.5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 80%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즉 활동 시간에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후 그리고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신진대사를 돕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에 충분히 마셔두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의 수분 섭취 욕구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 이후입니다. 많은 직장인 남성들이 낮에는 바빠서 물을 못 마시다가 퇴근 후 집에 와서 보상 심리로 물이나 국찌개 등을 몰아서 섭취하곤 합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녁 7시 이후 특히 잠들기 전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는 물 한 모금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마신 물은 잠든 사이에 신장에서 걸러져 방광으로 내려옵니다. 자는 동안 방광이 차오르니 뇌는 일어나서 비워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단잠에서 깨어나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되도록 국물이 없는 마른 반찬 위주로 하시고 후식으로 먹는 과일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배 포도 같은 과일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들기 전 과일을 먹는 것은 물 한 컵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증이 너무 심하다면 입안만 헹구거나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녹여 먹는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물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진다던데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낮에 충분히 마셨다면 밤사이 몇 시간의 단수는 여러분의 혈액순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카페인이라는 합법적인 마약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일부 탄산음료와 초콜릿에도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방해하여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변을 강제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직접 자극하여 예민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몹시 마려운 느낌이 들게 하는 요절박 증상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에게 카페인은 쥐약과도 같습니다. 만약 전커피를 끊을 수 없다면 반드시 오전 중에만 드십시오. 카페인의 반감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2시까지
여러분의 방광을 괴롭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후부터는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루이보스차 등으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의 영원한 친구이자 원수 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며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잠이 들게는 도와줄지 몰라도 수면의 질을 처참하게 떨어뜨립니다. 알코올 역시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여 탈수를 유발하고 소변량을 늘립니다. 맥주 500ml를 마시면 배출되는 소변의 양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알코올이 전립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술을 마시면 온몸이 빨개지는 것처럼 전립선 내부의 혈관들도 확장되고 충혈됩니다. 이미 부어있는 전립선이 술 때문에 더 부어오르게 되면 요도를 완전히 꽉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소변이 유난히 안 나오고 아랫배가 뻐근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요폐의 전조 증상입니다. 심하면 응급실에 가서 소변줄을 꼽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주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횟수와 양을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일부 환자분들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콜라에 레몬을 타서 마셨더니 야간요가 사라졌다. 양파 껍질 달인 물이 최고다. 라는 식의 민간요법을 맹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개개인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는 당분과 카페인 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료 중 하나입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요로 결석 예방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콜라와 섞어 마시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양파 껍질이나 옥수수 수염차 등은 이뇨 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어 부종 완화에는 좋지만 이미 빈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며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전립선 건강에 확실히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전립선 조직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단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에 볶거나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익힌 토마토 하나를 드시는 것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훌륭한 전립선 보약이 됩니다. 또한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아연이 풍부한 굴, 호박씨 등도 전립선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방광 점막을 자극하여 빈뇨를 유발함으로 되도록 싱겁고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다 라는 말은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뱃뇨 습관을 교정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조절했다면 이제는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습니다. 아직은 참을 만해. 수술하라고 할까봐 무서워 라는 생각으로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권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삶의 질을 고려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과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단계별 치료 전략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획기적인 시술법들,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자가 진단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공포심을 없애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게 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의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의 기둥이 썩어가고 있다면
리모델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방광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성기능이 떨어진다던데, 와 같은 오해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현재 처방되는 전립선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도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기를 넓혀주는 알파 차단제와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여 비대해진 전립선의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알파 차단제는 복용 즉시 효과가 나타나 소변 줄기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됩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전립선 크기를 20%에서 30%까지 줄여주는 근본적인 치료제입니다. 일부에서 선교 감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지만 이는 약을 끊으면 100% 회복되며 실제 발생 빈도도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약을 찾는 것입니다. 약물로도 조절이 되지 않거나 이미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립선을 깎아내거나 태워버리는 수술이 주를 이루어 출혈이나 역행성 사정 전개기, 방광으로 넘어가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과 같은 획기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이 등장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유로리프트는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고안된 작은 임플란트 실을 이용하여 전립선을 양옆으로 묶어 요도를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마치 커튼을 걷어 묶듯이 말입니다. 이 시술은 국소 마취만으로 20분 내외면 끝나고 시술 당일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무엇보다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아 성기능 장애나 역행성 사정과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립선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키는 레줌, 시술이나 로봇을 이용한 정밀 수술 등 의료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남자 구실 못한다는 옛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방광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전립선 수술을 잘해놔도 소변을 볼 수 없어 평생 소변줄을 차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지금 당장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 둘째 소변을 본 지 2시간 이내에 다시 화장실을 찾는다. 셋째 소변, 줄기가 뚝뚝 끊기거나 힘을 줘야만 나온다. 넷째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다섯째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깬다. 이 5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이미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영상 내내 강조했던 이완 배뇨, 좌식 배뇨, 이중 배뇨라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최첨단 수술을 받아도 나쁜 배뇨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처럼 문제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이 습관 교정만으로도 약물 치료 없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딱 14일 이 주일 동안만 제가 말씀드린 이완 배뇨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십시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가기 병이에 편안하게 앉기, 힘을 쫙 빼고 중력에 맡기기,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숙여서 잔뇨 털어내기,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물 마시지 않기. 이 간단한 루틴을 이 주일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14일 뒤 다시 이 영상의 댓글로 돌아와 여러분의 변화를 공유해 주십시오. 원장님, 밤에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아랫배 뻐근함이 사라졌습니다. 와 같은 여러분의 생생한 증언들이 지금도 망설이고 의심하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후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 점에는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며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남자의 자존심이자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기저귀를 차지 않고 소변줄에 의존하지 않고 내 발로 걸어가 시원하게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한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열쇠를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통받는 친구나 가족 동료가 있다면 주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삶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비뇨기과 전문의 김서연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남성 건강, 전립선, 성기능 등 어디 가서 물어보기 민망했던 주제들에 대해 속 시원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21일 만에 전립선 염증 수치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기적의 식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이미 들어있지만 미처 몰랐던 그 식재료들의 놀라운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 커뮤니티 탭에 올려둔 당신의 배뇨 자세 설문조사에도 꼭 참여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그 결과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성들의 시원한 아침을 응원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힘없이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